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환상일지도 모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의 본질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 문제입니다. 세상은 독립적인 사물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모든 게 얽히고 설킨 관계의 그물망일까요? 우리의 직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왼쪽은 우리 뇌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생존을 위해서죠. 모든 건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다고 믿는 게 편하니까요. 근데 오른쪽, 현대 과학이 밝혀낸 세상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모든 건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고 모든 일은 그저 확률에 따라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엄청난 간극을 탐험해 볼 겁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죠. 세상을 사물의 모음이 아니라 관계의 네트워크로 본다는 것.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예요. 관계가 먼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존재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쉬운 예시인데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기울어진 거죠. 하지만 이 지구가 태양이라는 존재와 관계를 맺는 순간 바로 그 기울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아름다운 계절이 탄생합니다. 속성이라는 건 결국 상호작용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증거를 물리학의 세계에서 찾아볼 건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알던 단단한 사물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완전히 녹여버리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의 핵심은요,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절대적인 건 빛의 속도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이려면 나머지 모든 것, 즉 공간과 시간이 내 속도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만 하는 거죠. 현실은 고정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관계의 스케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실감나게 한번 느껴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태양을 딱 1cm 크기로 줄여보는 겁니다. 손톱만하게 말이죠. 그렇게 1cm로 줄인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무려 300km 밖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주는 빽빽한 사물로 채워진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이처럼 상상도 못할 텅 빈 공간을 가로지르는 관계들의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대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단단한 땅,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상식은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현실이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던 거죠. 첫째, 우주는 무한하지 않고 경계가 있다. 둘째, 모든 것은 부드럽게 이어진 게 아니라 뚝뚝 끊어진 알갱이, 즉 양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모든 일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확률에 따라 일어난다. 주기율표를 보면 이게 정말 명확해져요. 존재라는 게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냥 숫자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양성자 80개,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맹독성 액체 금속인 수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성자 딱 하나만 빼볼게요. 79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맹독성 액체가 갑자기 반짝이는 금이 되어버립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 하나, 배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사물도 존재도 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믿는 나라는 건 대체 뭘까요?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나는 없다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래요. 나라는 건 그냥 뇌가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야기, 멈추지 않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아주 유용한 환장이지만요.
근데 이 나라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현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 돈, 국가 같은 것들. 사실 실체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믿는 것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공유된 상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조직되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뇌과학이라는 세 개의 퍼즐 조각을 살펴봤어요. 이 조각들을 다 맞추면 어떤 그림이 보일까요? 바로 현실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라는 그림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원자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즉 어떤 패턴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 소통하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 자기만의 창문, 자기만의 관점으로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만약 모든 존재가 이 무한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잠시 반짝이는 스냅샷 같은 거라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